예, 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최근에 아는 분이 어떤 분이 이제 뭐 트위터였는지 그런 거에 스샷을 한번 찍어서 보내줬나 보여줬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이제 뭐라 그랬더라. 참 신박한 개소리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연결해서 생각이 나와 그냥 하는 얘기거든요. 제목은 좀 아직 뭐라고 나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거짓말쟁이들의 패턴이라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그 트위터였던 것 같아요. 그 트위터 내용이 뭐였냐면은 정확히 이제 한 단어 한 글자 한 글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대충 어떤 식이었냐면 이제 글로도 할 수 있는 말을 이제 비디오로 굳이 한다는 거는 뭐라 그랬더라? 남들을 이제 속이겠다는 그런 의도라는 그런 이제 트위터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보고 나서 이제 잘 이해가 안 됐죠. 이게 왜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분명히 저기에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최근은 아니구나. 지난 한 6개월 정도 동안에 중간에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친구들을 좀 옆에 두고 있어서 이제 그런 패턴과 이제 연결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일단 그 사람이 한 얘기로 돌아가면은 일단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글로 남길 수 있는 거를 비디오로 남겨서 하는 게 이제 남을 속이려고 하는 거다라는 그게 어떤 논리로 나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일단은 이제 뭐 법쪽이나 그런 데 보면은 이렇게 말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에 이제 그것보단 종이를 서면으로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는 말로 한 계약이 효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둘 다 효력은 있는데 말로 한 계약은 증명이 어렵다는 게 전부예요, 사실. 그럼 이제 그런 같은 논리로서 이제 말로 뭔가를 전달하는 게 그런 이제 증명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법적에서 보는 문제는 이게 말로 했냐, 글로 했냐, 이메일로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증명할 자료가 있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글로 쓰나? 그게 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글로 할 수 있는 거를 비디오로 남겨서 어차피 계속 볼 수 있고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런 법적 증거 능력의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요. 사실은 현재 존재하는 그 기술상 문서를 위조하는 건 쉽지만 비디오를 위조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면 사람 얼굴이 나오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럼 그 부분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한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워낙 짧은 글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히 제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지가 헷갈리는 건데 일단 보이는 표면상은 그건 것 같고 아니면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말은 저런 걸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은 본인인 거를 안 밝히고 익명성을 숨겨갖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근데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따지면은 이제 뭐 화면에 얼굴이 안 나오고 말로만 비디오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거기다 그냥 아니면 찌라시처럼 이렇게 무슨 이미지 몇 개 보여주면서 막 나레이션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그거가 과연 이제 익명으로 블로그를 파서 아니면은 익명은 아니지만 이제 제 개인 정보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냥 필명이 나올 뿐이지. 그러면 그거랑 이제 생각해 볼 때도 더 나빠지는 건 없거든요. 거의 똑같은 수준의 그런 뭐랄까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똑같이 있고 그렇다면은 또 하나 이제 드는 거는 근데 일반적으로 글로 남길 수 있는 거 비디오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그 사람이 얼굴로 나와서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똑같은 거는 이제 뉴스와 신문에서 나오거든요. 신문에도 당연히 누구나 자기 본명 걸고 기자가 글을 남기지만
저희가 되게 존경하고 있는 언론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존경하는 언론인들은 이제 뉴스 출신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은 자기 얼굴을 내밀고 내가 누군지 얼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냥 그럼 누구나 내 얼굴을 팔면서까지 그냥 자기가 이제 뭐 뉴스를 전달하든 뭘 전달하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은 얼굴이 없는 사람보다는 얼굴을 내놓고 뭔가 이 사람이 잘못하면은 나중에 그냥 길 가다가도 아 제가 그 새끼였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걸까지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빙성을 더 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그 트위터에서 나온 얘기에도 정반대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글의 의도는 이제 뭐 전혀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남을 까기 위한 의도로 나왔다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뭐 열심히 블로그를 쓰고 있었는데 요즘은 블로그를 사람들이 안 읽어서 거기서 빡쳐갖고 괜히 하는 얘기라던가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냥 어떻게 봐도 저도 이제 논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근데 뭐 여기는 거기까지 얘기였고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그러다 생각의 흐름이 넘어간 게 뭐였냐면은 지금 말했던 법적인 이런 문제들, 뭐 증명력 이런 얘기라던가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뭐 업계에서도 그렇고 뭐 학교는 더 심했고 거기서 이제 장난치는 애들, 거짓말하면서 앞에서 이 얘기하고 뒤에서 딴 얘기하고 또 이 얘기했잖아, 아니야 그런 일 없어,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장난치고 거짓말 하면서 정치도 되게 잘하는 애들, 뭐 회사에서도 그럴 수 있고 그런 애들을 이제 패턴에 되게 일관적인 게 뭐냐면, 그렇게 언제라도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남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굉장히 많은 일을 자료가 남지 않는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서 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전화. 근데 전화는 요즘 녹취가 가능은 하지만 전화를 언제나 녹취를 하는 사람이 많진 않고, 전화가 녹취가 되더라도 증명을 100% 하긴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딴 사람이 또 이제 그 사람인 척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화로 한다거나 아니면 전화도 이제 안 하고 야 만나서 얘기하자, 야 빨리 와서 만나서 얘기하자, 그리고 굳이 이메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말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면 볼 때마다 제가 아마 조만간 학계 쪽을 조금 약간은 이제 문제 쪽을 다루면서 분명히 그런 예를 몇 개 들 것 같은데, 뭐 그걸 다 지금 말하긴 그렇고, 만약에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뭐 이메일은 이메일 체인이 있고 여러 명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뭐 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제 딴 사람들 빼고 단둘이 얘기하자라고 하는 것도 약간의 레드 플레이긴 한데, 그건 어차피 이메일이 남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그런 뭔가 저장이 되는 기록을 떠나서 야 전화로 하자라던가, 그리고 이제 전화도 이제 계속 모든 게 녹음되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럼 그걸 떠나서 야 핸드폰으로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록이 남기기 되게 어려운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뭐 아니면 뭐 카톡 같은 채팅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건 또 스샷을 찍긴 찍잖아요. 근데 그건 또 스샷은 위조가 조금 더 위조가 쉬운 건 아니죠. 위조를 하려면 또 할 수도 있죠. 짜집기 잘해서. 그래서 이제 예전에 누가 했던 얘기는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뭐라 그러더라. 이메일 서버는 웬만하면 이제 이메일 기록이 남아있고 뒤지면 나올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메일 같은 거로 저장이 되는 게 현재 존재하는 그 증거를 남기는 기록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쓰죠, 사실은. 이메일로 해서 그냥. 왜냐면 이메일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기록이 남는다는 거를 이미 동의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 스파이도 아니고 감청도 아니고 그냥 네가 자신 있게 내놔갖고 얘기를 한 거가 전부예요. 아니면은 이제 온라인 화상 채팅을 하더라도 이제 화상 채팅을 언제나 녹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딴 사람들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럼 그것도 말 그대로 그 사람이 말한 것들은 본인이 책임이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세상 모든 거를 녹화하면 안 되고 세상 모든 거를 이제 이메일로 쓰면 안 되지만, 뭐 업무적인 일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발 빼고 그런 적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피해가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럼 그런 거는 당연히 기록을 남기는 게 정상인데 그런 거 기록을 남기는 거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중요한 것까지.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이거를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통 보면은 아까 말했던 그런 행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사회생활 많이 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 전에 비디오에서 뭐 얘기한 것도 있지만 사람이 착하냐 악하냐 이런 것들 그 뭐 사람은 누구나 약간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는 거지만 남한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자기의 이득을 취하겠다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 내가 죽을 상황에 와서 쟤를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 그러면 당연히 뭐 내가 살기 위해 죽이는 건 이런 건 있겠지만 그거를 떠나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탕 하나 덜 먹는 거 같고 이제 죽자 살자 싸우는 애들도 있고 그 나는 이제 모든 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혜택을 보지만 다른 애들은 규칙을 어기는 거 못 보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중잣대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성향 자체가 이제 그런 거를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을 져야 하는 증거를 남기는 걸 되게 피해하고 그런 거는 이메일로 이메일 같이 이렇게 남는 걸로 의사소통을 안 하는 거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법조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런 거를 많이 다룰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법학이라던가 이제 변호사 이런 게 당연히 분쟁을 처리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보통 그 말이 뭐냐면 뭐 사람을 처음부터 의심할 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화하고 잘 하다가 어느 순간 뭔가 이제 이상한 게 보여요. 사실은 얘는 왜 말을 바꾸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모든 의사소통을 이제 그런 영어로는 페이퍼 트레일이라고 해요. 페이퍼의 흔적이 남는다. 옛날엔 종이었겠지만 요즘은 이메일로 얘기하는 게 되게 흔하고 아까 말한 메신저도 있긴 하지만 그건 이메일보다 좀 공신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메신저로 하는 것도 흔하고 뭐 녹취도 이제 가능하고 핸드폰에서 근데 이제 녹취는 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그냥 이메일로 하다가 그럼 어느 순간 그쪽도 이제 이상한 기분이 채죠. 얘가 나를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와서 이제 말로 하자. 그럼 이제 뭐 그때 이제 보통 하는 얘기가 그거죠. 아니 우리 지금부터 모든 대화는 그래도 기록을 남겨놔야 될 것 같다고. 그 말을 하나하나 순간 보통 이제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들은 엄청 화를 내던가 말도 안 되게 화를 낼 이유가 없잖아 사실은. 아니면은 은근슬쩍 회피하거나. 그래서 제가 봤던 그 업계에서 뭐 학계에서 업계에서 거짓말하는 애들의 기본적인 습성은 그런 거를 피한다. 그 심지어는 중요한 게 아니어도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이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특이한 게 뭐였냐면은 본인들은 지가 악해서 거짓말한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게 그냥 사는 방식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은 자기가 계속 살다 보면 당연한 거야라고 이제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이게 당연한 거고 만약에 막 그렇게 모든 거를 프로페셔널하게 그래도 책임감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진다는 자신 그런 사고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너 너무 뭐 까탈스러워 이런 식으로 몰아가요. 근데 어차피 회사가 성공하는 거는 그런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고 회사가 망하는 거는 그렇게 개판치는 사람들이 망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그냥 이제 몰아가는 거죠. 너는 이상해라는 식으로. 그러면 이제 자기 쪽으로 오지 않을까 해서. 근데 그게 몸에 배다 보면은 자기가 어느 순간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냥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나중에 가면은 자기 성향상 나올 수가 없는 얘기인데 그 순간 몸에 나라고 해버리거든. 근데 사람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게 그냥 내가 이 말을 할 수가 없어라는 이런 판단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거에서 그냥 말을 그냥 대충 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책임 안 지고 이건 이래, 이건 저래 그러다 나 그 얘기 안 했어.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이 대충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가벼워지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순이 엄청 많이 보이는데 이제 그거가 이제 자기가 이제 스트레스 받기 싫다는 거죠. 뭐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 보통 뭐 일반적인 회사 구조로 해서 결말은 당연히 안 좋지만 뭐 어쨌든
뭐 미꾸라지가 들어와서 모든 거를 흙탕물을 만들어 놓은 건 그대로고. 그래서 지금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학교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같이 그룹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학교에서 똑같아요. 어디 가면 다 그거 볼 거예요. 야, 이거 숙제 언제까지 우리 할까? 뭐, 내가 이 분야를 이날까지 할게. 딱 말을 해. 일하는 애들 한두 명이고, 학교에서. 나머지 애들은 이런저런 핑계가 되게 많아.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했고. 그럼 왜 미리 말 안 했어?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문제고 못할 거라면 미리 말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안 해놓고 이제 온갖 거를 만드는 거죠.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가 두 번 더 돌아가시기도 하고, 막 그런 이상한 걸 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 중에 팀 중에 한 명은 쟤는 너무 아닌 것 같다. 뭐 자르자.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뭐 교수님이 또 그걸 말리는 경우도 있고, 옆에 친구들이 말리는 경우도 있고, 야, 어떻게 제 말을 의심할 수가 있니?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쁜 놈이 되면 안 돼. 근데 이제 거짓말쟁이들의 특징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회를 여러 번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장난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대화를 그냥 글로 남기자 그러면 돼요. 그리고 뭐 교수한테 갈 때도 이제 교수한테 보여주면서 야, 이렇게 한 애가, 교수도 이제 알거든 대충. 근데 이제 지가 뭐 하기 싫으니까 이제 담당을 안 하는 거죠. 자기 귀찮아지니까. 근데 교수한테 가서 보여주면서 야, 이거 이런데 뭐 얘가 뭐 프로젝트 위에서 한 거 하나도 없고, 요즘은 또 소스 컨트롤 많이 쓰잖아요. 학교에서도 git. 그럼 git 커밋한 거 다 보이거든. 한 거 없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더 뭐라 그럴까, 개판 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갖고 가야죠. 아니면 그게 싫으면 그냥 그런 패턴을 보이는 애들을 일찌감치 멀리하고 다음 프로젝트 할 때는 다른 애들 잡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회사도 똑같아요. 회사도 처음 회사 갔을 때 온갖 잡 얘기를 하는 애들이 많아요. 자기 세력 키우려고 얘기하는 애들도 많고. 그럼 이제 걔네들하고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냐, 술 먹고 술자리에서 하하 이러고 넘어가는 대화냐, 아니면은 그 대화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지하게 실제 기록으로 남는 대화들을 하냐.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은 대충 어느 쪽에 가면은, 어느 쪽에 친하게 지내면 되게 피곤해지겠구나가 느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런 판단은 되게 쉽게 빨리 내릴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내가 이게 이 사람을 의심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들 이제 결정을 내리기 되게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 이제 예전에 선입견을 가져라 이런 비디오에서 한 얘기도 한데, 이거를 되게 이제 다른 비유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백주대낮에 이제 커다란 샷건총, 산탄총을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일지 안 죽일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대부분은 그거를 공포스러워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그런 경찰도 그런 사람을 잡아가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전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뭐 한 번 이러면 모르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행동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그런 행동을 당연시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여태까지 삶의 경험이 있었고 그 사람한테, 그리고 그게 당연시 되는 그런 삶을 겪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면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위험 요소를 감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좀 더 조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 사람을 그때부터 공개적으로 처형을 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이 사람 조심해야 될 사람과 안 조심해야 될 사람을 이제 자기가 구분을 해서 뭐 선을 긋고 이제 대해야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 이렇게 안 좋은 행동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수일 거야 라는 말로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미 대학 졸업하고 무슨 취업되는 나이에서 그게 실수이다는 거는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고칠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 주변에서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사실은.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사람한테 계속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고. 근데 뭐 어차피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재밌는 거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제 그때는 처음에는 기회 주려고 하지만 나이가 뭐 30, 35, 40까지 들어버리면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더 이상 기회를 잘 안 주죠. 왜냐하면 너는 성인 되고 20년 동안 고칠 기회가 있었는데 안 고친 거면 네가 이렇게 사는 거잖아. 라고 그렇게 가버려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뭐 10번째, 20번째, 30번째 찬스를 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낭비한 시간이 너무 큰 거죠. 그 사람들이 이용당한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올바른 것처럼 그게 올바른 거다. 우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는 게 뭐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시작한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 시작한 말을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걸 봐주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레드 플래기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 내가 사람을 무조건 좋게 보고 친구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멀리 뒀다가 점차점차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두 부류로 나눠서 얘는 정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 두고 그냥 잘 대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얘는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럼 멀리 두고 네가 아니라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면 그때 믿자. 이런 식으로 가르는 법도 있죠. 그래서 그냥 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트위터에서 시작을 한 건데 그 생각은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최근에 좀 거짓말을 주변에 하는 애들을 보면은 뭐 아까 말했듯이 뭐 이제 모순이 보이기 시작하고 말하는 거에서 이 앞에 말 틀리고 뒤에 말 틀리고 모순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해서 많은 거를 기록으로 남기려고 할 때 기록 남기는 거를 되게 싫어요. 되게 싫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짓말하는 애들을 판단을 하면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제가 거짓말장이들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같이 일할 사람을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기도 하고. 그렇게 뭐 그냥 명백한 객관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뭐 100% 맞진 않겠지만 한 90% 맞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니까 그런 판단을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예, 포프였습니다.